다시 시작하는 시니어들의 시간. 안녕하세요. 빈창숙의 다시 시작하는 시니어들의 시간,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어김없이 찾아오고 푸르렀던 나뭇잎은 단풍으로 물들어갑니다. 꽃처럼 예쁘게 물들어가는 나뭇잎처럼 곱게 늙어가는 것이 나이든 사람들의 소망이 아닐까요? 가을을 맞이하며 카페에서 김지수 작가님의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은 이어령 교수님께서 암에 걸려 투병 중이던 2019년 가을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주 화요일에 김지수 작가와의 대담을 나눈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어 세상에 내놓은 책입니다. 오랜 암투병으로 죽음을 곁에 둔 이어령 교수님은 죽음과 고통과 지혜와 사랑, 종교, 과학 등 다양한 장르의 주제를 넘나들며 말씀해 주셨고, 특히 죽음은 생의 한가운데 있다는 말씀이 큰 울림이 있었어요. 교수님께서는 내가 느끼는 죽음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소낙비나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이에요. 때가 되었구나.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이 계절처럼 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생각을 했지요. 묘하게 카페에서 책을 읽은 오늘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일주기여서 왜 다행이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쳤지. 마른 꽃 깔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아름다운 채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샌 긴 밤이요. 뜨거운 일은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아름다운 채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샌 긴 밤이요. 뜨거운 이름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그대 나의 사랑아.
will dying은 오래전부터 생각해 본 단어였고 어떻게 잘 죽을 수 있을 것인가는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와 연결된 시간 속에 함께하는 단어였습니다. 사람들 모두 어떻게 죽는 시점을 알고 준비할 것인가? 이 죽음의 준비는 나이 많은 노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세상에 나왔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신에게 묻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생의 끝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인가? 어쩌면 우리가 매일 자는 잠도 작은 죽음이지 않을까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죽음은 둘이 아닌 하나로 삶과 죽음은 항상 같이 가는 것으로 생과 사는 갈림길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죽음에 대해 알고 있고 생각하며 살았는가? 죽음은 어찌 보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고 바로 내가 겪어야 하는 일이라면 죽음이란 단어는 그냥 회피하고 내게는 오지 않을 시간인 것처럼 지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코스모스 만발한 사이길을 걸으며 단풍에 물들어가는 원수산 둘레길을 걸으며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죽음이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지요. 노래 듣겠습니다. 정미전님의 개여울.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개여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오던 날들 속에 있었는데 어느새 봄바람이 가을바람이 되어 나뭇잎을 붉게 물들이고 일찍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들은
잎을 떨궈내기 시작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은 바뀌고 사람은 그 시간 따라 살아가지만 계절의 바뀜이 사람의 마음을 차분히 만들어 어떻게 살고 있냐고 서로의 안부를 묻게 되는 계절이 가을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웰 다행을 강의한 친구를 만났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마지막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끝을 맺었어요. 친구는 죽음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삶이 문제야. 죽음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죽음이 맞이하는 죽음으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당하는 죽음이 될 수도 있어. 우리는 알고 있잖아. 죽음에 대해. 누구나 죽는다는 것.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 또 누구와 같이 죽을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우리들이 모르는 것도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거야. 내가 강의하며 어르신들에게 소원을 말씀하시라고 하면 이 나이에 무슨 소원이 있겠나. 그저 사는 동안 험한 걸 안 보고 고통 없이 자는 듯 갔으면 하는 게 소원이지 라고 대부분 말씀하셨어. 내가 웰 다행을 강의하며 보니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다는 것도 축복인 것 같아. 어르신들은 모두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을 원하고 계셨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다가오면 가족이나 의미 있는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눈이라도 맞춰보고 다음 세상을 맞이하고 싶어 하셨어. 그래서 아름다운 죽음이란 바로 이런 죽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어르신들의 또 한 가지 바라움은 본인이 죽은 후에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존엄한 죽음이란 육체적 고통 없이 오해와 미움을 서로 풀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음의 순간을 맞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친구와의 이야기는 내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저도 내 자녀들에게 연명치료, 즉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호흡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요. 오늘이 멀어지는 소리, 계절이 흐르는 소리, 잘 죽기 위해선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사랑이란 단어는 숨이 멎는 순간까지 가슴에 담아야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커피 한 잔에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랑을 담아 보았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사랑한다면 그때는 우리 이러지 말아요. 조금 덜 만나고 조금 덜 기대하며 많은 약속 안기로 해요. 다시 이별이 와도 서로 큰 아픔 없이 돌아설 수 있을 만큼 버려도 되는 가벼운 추억만 서로의 가슴에 만들기로 해요. 이젠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은 오히려 슬픈 마지막을 가져온다는 걸 기대어 빌게요. 단번의 사랑은 우리
행복해져야만 해. 많은 시간이 흘러 서로 잊고 지나도 지난 나를 회상하며 그때도 이건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죠. 이젠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은 오히려 슬픈 마지막을 가져온다는 걸 그대여 빌게요. 다음번의 사랑은 우리 같지 않길 부디 아픔이 없이. 이젠 알아요. 영원할 줄 알았던 그대와의 사랑마저 날 속였다는 게 그보다 슬픈 건 나 없이 그대가 행복하게 지낸 먼 훗날의 모습. 내 마음을 하늘만은 알기를. 이번에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어릴 적 골목에서 놀던 기억 세 번째 글의 제목은 터실터실 검정 고무줄입니다. 고무줄 놀이란 말만 해도 내 입가에는 웃음이 나오네. 내가 올해 70하고도 하나이니 꼭 64년 전 이야기야. 고무줄 놀이는 그 당시엔 최고의 놀이였지. 팬티나 바지에 넣는 검은색으로 된 고무줄을 여러 개 이어붙이면 다 된 것이었어. 지금 생각하니 고무줄 모양은 있고 또 있고 또 이어서 마치 높은 담 위에 동그랗게 철조망을 친 모수처럼 터실터실했어. 고무줄 놀이는 내 집 앞 골목보다 학교에서 더 많이 하고 놀았지. 학교 운동장이 넓어 20명씩도 한꺼번에 편을 갈라 놀 수 있었거든. 편을 나누다가 아이들 수가 안 맞아 홀수가 되면 누군가가 깍두기가 되면 되었어. 나는 그럴 때 거의 깍두기가 되었어. 고무줄 놀이를 아주 잘했거든. 내가 가는 팀은 꼭 이겼지. 짝이 모자랄 땐 아이들은 나를 깍두기를 시켰어. 그래서 가끔은 아이들의 수가 짝이 안 맞길 은근히 바라기도 했어. 왜냐하면 깍두기가 된 사람은 이쪽 저쪽을 다 할 수 있게 되니까 말이야. 나는 혼자 집에 있을 때도 대문과 마루 기둥에 고무줄을 묶어놓고 고무줄 놀이를 잘했지. 난 놀기 대장이었거든. 고무줄 놀이는 양쪽 끝에 한 사람씩 서서 고무줄을 잡고 있으면 상대방 팀 2명이 고무줄을 잡고 발밑에서 시작해서 종아리, 무릎, 허벅지, 허리, 가슴, 머리, 맨 나중에 손을 완전히 뻗어 손끝에 고무줄을 잡고 있을 때까지만 하면 끝나는 놀이야. 노래는 무찌르자 공산당 몇 해만이냐 뭐 이런 노래였는데 여기까지밖에 생각 안 나. 이제
여기까지 글을 쓰다가 노래가 생각 안 나서 글을 쓸 수가 없었어. 무찌르자 공산당 몇 해 만이냐만 하루 종일 맴돌는데 나중엔 내 입을 틀어막아도 내가 노래를 자꾸 부르고 있는 거야. 에구, 가사나 좋아야 음미하지. 안 부르려 해도 자꾸 나와서 나중엔 노래 가사를 뭐더라 뭐더라 뭐더라로 바꿔 부르기도 했어. 잠자리에 들어서도 이 노래를 불러댔지. 나는 침대 위에서 고무줄 하는 것처럼 발로 허우적거리며 노래를 계속 불렀어. 마치 64년 전으로 돌아가 친구들과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진 것처럼. 아마 누가 보았다면 뭐 하는 거야? 다리가 아파? 하고 물었을 거야. 그래, 난 어린 날에 고무줄 하던 기억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고무줄을 하던 것처럼 발을 허우적거렸지. 내가 나한테 최면을 걸은 걸까? 처음 느껴보는 일이었어. 입으로는 무찌르자 공산당 몇 해 마냐를 부르고 한 발로는 높이 올려있는 고무줄을 잡아당겨 다리 사이 속으로 넣고 돌아오고 또 무찌르자 공산당 몇 해 마냐를 계속 반복하고 돌아오고 있었지. 백지영님의 깊이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기다려주나요? 많은 날 여태 사랑하나요? 늘 내 뒤에서 내 눈물만큼 지쳤던 그댈 느껴요. 묻지도 않나요? 나를 몰랐더라면 괜찮을 그댄데 날 만나 슬픔은 갖게 됐는데 참 쉽게 웃어주는 사람 깊이 그대를 알수록 나의 가슴은 점점 더 그댈 원하게 돼. 나를 안으면 내 맘에 깊이 박힌 먼 상처네. 그댈 알면서도 내가 됐더라면 감히 그대 내민 손 나 잡아줄 텐데 그대가 바보가 아니었다면 벌써 날 떨쳐냈을 텐데 깊이 그대를 알수록 몸서리치게 나의 가슴은 점점 더 그댈 원하게 돼. 나를 안으면 내 맘에 깊이 박힌 먼 상처네. 그댈 알면서도
근데 자면서 꿈을 꾸었나 봐. 내가 빨갛게 상기된 얼굴을 하고 치마는 팬트 속에 집어넣은 모습으로 머리는 휘날리며 고무줄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무나 생생한 모습으로 오른발로 고무줄을 끌어내려 다리 사이에 넣고 왼발 오른발로 스텝 밟고 순례리를 돌아 반대편으로 가서 다시 다음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당연히 노래를 몰라서 멈출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훅 하고 바람이 내겨온 것처럼 다음 동작과 함께 64년 전 불렀던 노래 가사가 입으로 터져나왔지 뭐야. 무찌르자 공산당 몇 대만이냐. 대한으로 가는 길 저기로구나. 나아가자 나아가 승리의 길로. 나아가자 나아가 승리의 길로. 나는 한 명에서 두 명으로 세 명으로 자꾸 길어져 마치 기차처럼 보이는 아이들과 함께 노래 부르며 스텝도 정확히 맞추며 고무줄 잡고 있는 순례의 주위를 돌고 있었어. 정말 묘한 경험이었어. 이 묘한 감정 때문에 새벽 3시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 노래 가사 잊어버릴까봐 일어나 적으려 해도 일어나지지가 않았고 잠을 자려 해도 잠이 오질 않았지. 학교에 다닐 땐 각 과목의 수업이 끝나기도 전에 책상 밑에 들어있는 고무줄 뭉치를 손에 잡고 있다가 쉬는 시간 종이 울리면 재빨리 운동장으로 나가 고무줄 놀이를 할 장소를 먼저 차지하곤 했지. 아이들이 몽땅 나와 놀면 고무줄 할 장소가 없었거든. 그런데 어떤 놀이를 하더라도 회방 노는 아이들은 꼭 있었어. 그 아이들은 서너 명씩 어디선가 나타나서 우리들이 놀고 있는 고무줄 가운데를 배를 타고 달리는 거야. 양쪽 끝에 있는 친구들이 안간힘을 쓰고 버티다가 고무줄이 팽팽해지면 고무줄을 손에서 놔야 해. 왜냐하면 고무줄을 놓지 않으면 고무줄이 끊어져 튕기면서 잡고 있던 손과 머리, 얼굴 등 온몸을 휘감아 정말 욕이 나올 만큼 아프거든. 그 전에 고무줄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아야 해. 고무줄을 빼앗기면 고무줄이 아까워서 달리는 녀석의 뒤통수에 대고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만 지르는 거야. 너 우리 엄마한테 다 잃을 거야, 나쁜 자식아. 어쩜 이보다 더 심한 욕을 했을지도 몰라. 그러나 씩씩거릴 뿐 엄마한테 일러도 소용없다는 것을 아는 나는 엄마의 반지꼬리만 호시탐탐 노렸어. 엄마의 반지꼬리엔 항상 검정 고무줄 묶음으로 있었거든. 내가 고무줄 놀이를 하면 꼭 끊어가는 아이가 있었어. 같은 학년이라는 것만 알았지. 이름도 모르고 이야기도 한 번 안 해본 아이였어. 그때 교실엔 워낙 아이들이 많았지. 한 반에 아마도 80명 이상은 넘었을 거야. 같은 반 아이들하고도 다 얘기를 못했지. 그 아이는 내가 고무줄 놀이만 하면 어디서 보고 있었는지 잽싸게 다가와 고무줄을 낚아채곤 했어.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 잡을 수도 없었어. 이승철님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나 태어나 처음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랑도 없을 테죠. 몰래 감추던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아픈 눈물쯤이야 얼마든 참을 수 있는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라라라라라라. 음. 5학년 봄이었어. 몇 번이나 고무줄을 빼앗기고 그날은 그 아이를 피해 운동장 뒤쪽에서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는데 어느새 정말 쏜살같이 날아와 그 아이가 또 고무줄을 자기 배에 대고 그냥 달리는 거야. 나는 몇 번이나 고무줄을 빼앗겼기에 더 이상 고무줄을 빼앗길 수 없어 고무줄을 잡고 함께 뛰었지. 그 아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달리는데 고무줄이 팽팽해져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어서 내가 고무줄을 잡고 있던 손을 놓으려는 순간 그 아이가 끌고 간 고무줄이 끊어지며 튕겨 나의 얼굴과 손과 가슴을 휘감아 버렸지. 아불싸 고무줄은 세차게 튕겨 나오면서 얼굴과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손등과 가슴에 불에 댄 듯 뜨거운 고통을 주었지. 순식간에 일어났어. 난 그대로 넘어져 무릎은 까져 피가 나고 눈탱이는 밤탱이가 되고 입술은 터져서 훌러덩 뒤집혔고 고무줄이 세게 닿은 뺨은 지렁이가 서너 마리쯤 붙어있는 모습으로 부어오르기 시작했어. 천둥 번개가 나를 치고 가는 느낌이었다고 표현하면 조금 맞을지 모르겠어.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르게 집에 오니 엄마는 내 모습을 보고 아고 눈가를 안 다친 게 다행이네. 어떤 놈의 새끼냐 하며 막내 동생 젖주시면서 눈가를 안 다쳐 다행이란 말만 하셨고 할머니는 찬수건을 얼굴에 대주시며 가자 그놈의 집으로 가자 하셨지만 얼굴도 모르는 그 아이 집을 알 수 없어 더 억울했지. 근데 말이야 그때처럼 눈가 사탕이 맛이 없었던 적은 없었어. 입속에 다 넣지도 못할 정도로 큰
무지개 색깔 눈깔 사탕을 좋아하던 나를 할머니가 울지 말라고 사탕 하나를 입에 넣어 주셨는데 입안이 쓰라려 침만 질질 흘리고 뱉지도 못하고 울었지. 눈깔 사탕이 너무 커서 그런가 하고 할머니가 망치로 사탕을 깨주셨지만 사탕을 먹을 수가 없었어. 더군다나 눈깔 사탕을 보면 자꾸 내 눈을 만지게 되었고 울면 눈이 쓰라려 눈물이 나고 가슴도 걸렸고 손등도 부어 나는 마치 외계인 같았어. 아침이 되니 나의 얼굴은 더 부어서 눈도 안 떠졌지만 학교는 결석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엄마와 할머니의 배려 아닌 배려로 나는 학교는 가야만 했지. 쉬는 시간에 아이들은 몽땅 운동장으로 나가고 나만 혼자 교실에 남아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 노는 것을 보고 있는데 소리도 없이 그 아이가 한 손에 우리 엄마 겨울에 스웨터 뜨려고 감아놓은 동그란 털처럼 생긴 터실터실한 검정 고무줄 뭉치를 들고 내 앞에 서 있는 거야. 놀랐지. 무슨 말인가 해야 되는데 말은 안 나오고 가슴만 쿵쿵 뛰었지. 툭 튀어나온 입술과 부어서 눈도 안 떠지는 눈과 얼굴은 고무줄이 튕겨와 부풀어져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것과 같은 나의 빨간 뺨을 보고는 순간 그 아이의 눈에서는 놀라움과 동시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야. 갓난아이 머리통만한 고무줄 뭉치를 내게 내밀면서 미안해. 아프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어. 하면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정말 황소 눈물만큼이나 큰 눈물을 줄줄 흘렸지. 나는 고무줄 뭉치를 받아안고 덩달아 같이 울고 있었어. 만나면 잡히면 우리 엄마한테 다 일러줄 아이였는데 말이야. 그 아이는 그렇게 가버렸고 믿던 마음이 사라졌어. 그러나 밤탱이가 된 나의 눈과 훌러덩 까진 입술은 오래 갔지. 그 뒤 그 아이는 한동안 학교 끝나면 교문 앞에 서 있다가 내가 나오면 보일 듯 안 보일 듯 뒤따라오다가 내가 우리 집 골목으로 들어가면 발걸음을 돌리곤 했지. 그리곤 잊혔어. 근데 그 아이는 미안해서 울었을 테지만 나는 왜 눈물이 나왔을까? 그 아이도 나처럼 어디선가 이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 혹시 요새 아이들 말로 내게 썸 탄 건 아니었을까? 만나면 물어봐야겠다. 살아있기만 하소. 이제 버틸 순 없다고 휑한 웃음으로 내 어깨 기대어 눈을 감았지만 이제 말할 수 있는 건 너의 슬픈 눈빛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나에게 말해봐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철없던 나의 모습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옛날 어릴 적 놀던 추억의 한 장면이죠. 혹시 이 글을 들으신 분 중에서 고무줄 놀이 하면서 놀았던 기억 있으신 분은 안 계신가요? 아님 고무줄을 끊고 달아나신 분은 또 안 계신가요? 계시다면 우리 모두 시니어들인 거죠.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종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시장형의 하나로 꽃노인 밴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꽃노인 밴드는 음악으로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행복 바이러스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노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예술가들의 모임입니다. 근무 조건으로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계시고 60세 이상으로 한 가지 악기를 다룰 줄 아시면 되는데요. 현재는 기타, 플룻, 아코디언, 오카리나, 하모니코를 부시는 5분이 함께 꽃노인 밴드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근무는 일주일에 이틀이고 하루에 3시간 근무하시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출장 공연을 하는 게 근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세종시 보람종합복지센터 1층에 있는 연습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모여 연습을 하고 계신답니다. 혹시 악기를 다룰 줄 아시는 분으로 노후를 아름답게 보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세종시니어클럽 담당자께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어딘가로 출근을 할 수 있는 것이 좋고 함께 일하고 계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좋으신 분들은 꽃노인 밴드가 아니더라도 여러 분야 일을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전문 기관인 세종 시니어클럽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승우님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마지막 곡으로 듣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너는 별빛보다 환하진 않지만 그보다 더 따사로워 탁자 위에 놓인 너의 사진을 보며 슬픈 목소리로 불러보지만 아무 말도 없는 그대 나만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미소를 주네. 내가 아는 사랑은 그댈 위한 나의 마음 그리고 그대의 미소. 내가 아는 이별은 슬픔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너무나 슬퍼. 나는 울고 싶진 않아 다시 웃고 싶어졌지. 그런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모습 보면서 다시 울고 싶어지면 나는 그대를 생각하며 지난 추억에 빠져 있네.